네, 수고하셨습니다. 지난달 실습한 분 중에 한 달 동안 장염으로 고생한 분이 있었어요. 이정현 씨는요? 네. 그리고 또 한 분은 멘탈이 아주 어려웠던 분이 있었어요. 물론 사정이 있어요. 사정이. 네. 웃으면 안 되는데. 네. 그래서 가족 중에 이제 멘탈이 심한 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 작년 7월에 실습한 분 중에 지난달에 우리 실생이 그러더라고. 난 몰랐는데 작년에 7월에 실습한 분이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카페에 들어왔다고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카페 방문 일이 계속 한 달 동안 했더라고요. 그분 직원 300명 운영하는 그 오너예요. 굉장히 바쁜 분이야. 이분은 서울에 사업체가 있고 경기도에 사업체가 있고. 바쁘신데 언제 이렇게 들어오셨나요? 직원 300명 돌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. 그쵸. 오직 하면 또 사업자 하나를 폐쇄하고 그랬는데. 그래서 이제 제가 사명감 느끼는 게 이제 졸업한 지 1년 지난 분이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중에는 또 제 강의를 듣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 못한 지가 지금 12일 됐잖아요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강의하려고 며칠 전에 준비해 놓은 강의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기로 한 달 전에 예약한 분이 바쁜 일이 생겨서 여름 학기로 이렇게 바꿔달라고. 그래가지고 오셔야 되는데. 그분이 유튜브를 열심히 듣겠다고. 오셨어야 해요. 꼭 오셨어야 되는 분인데 네. 그분은 이제 그 사정을 모르는 거야. 우리가 한 달 전에 예약할 때는 다 필요해서 예약을 한 건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어. 어쨌든 우리 이제 최근 1년 동안 하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실습을 하셨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는 분도 있고 그 영향이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해피 바이러스가 최고조에 이른 사람이 있어요. 지금 계속 지금 카페 들어오는 분도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. 그분도 나름 코로나에 300명 월급 주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실습을 아주 그분이 제일 잘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하고 그 프로그램 관찰, 아동 관찰을 잘 하신 분이에요. 사실 평생 안 하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무사히 끝마치는 것에 집중하면 아이들의 피드백, 관찰, 정서, 심리 상태를 자세히 기술하기가 어려운데 이분 잘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예요, 그분 것을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천하는 분은 그 최인춘이라고 하는 분을 추천한 이유는 이분은 마찬가지예요. 한 직장에서 21년 일한 간호사인데 굉장히 행복하게 실습을 하더라고. 그런데 특별한 분들이죠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분이 뭐 일지를 뭐 탁월하게 잘 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. 그냥 아주 행복하게 했다는 뜻이에요. 지난달에 졸업한 우리 신 선생님 일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독특한 분 딱 둘이 있다는 그분들이에요. 오기 전에 유튜브를 싹 듣고 왔어. 그리고 와서 여기서 계속 또 그걸 타이핑을 다 요약을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일지에다가는 내가 유튜브 강의를 더 들었어야 되는데 두세 번밖에 못 들은 것이 안타깝다.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조금 이해가 돼요. 그래서 이게 뭐 다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. 그런데 왜 그걸 4번 이상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끝날 때쯤 되면 알게 돼.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책 한 권 소개했죠. 어떤 부부가 은퇴해가지고 뭐 한 달인가 2달 동안 제주도 여행 갔다 온 책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. 은퇴하고 남은 반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여행했다.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은퇴 후에 행복이 중요하다.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체력을 잘 단련해야 된다.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실습을 하는데
실습이 버거운 분이 있어요. 음. 물론 이제 가정 상황, 과거에 어떤 분은 작년 여름에 어떤 분은 실습이 끝나는 날까지 얼굴에 긴장의 빛이 있더라고. 근데 제가 뭐 여성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끝난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하고 자기하고 친밀한데 그 남편이 자기보다 더 친밀하게 평생을 지낸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. 50평생을. 동성 여자예요? 동성애는 아니야. 그렇지. 남편의 동성인 남자친구인데 서로 네네네네. 그럴 수 있죠. 거의 매일 퇴근하고 만나서 뭐 술 네네네네. 마시고 하는 그런 친한 친구인데 자살을 한 거야. 그러니까 남편이 완전히 멘붕에 빠지니까 아내가 같이 멘붕에 빠지는 그렇죠.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생에 이제 버거운 일을 만난 거죠. 버거운 일을 만난 건데 그래서 실습을 하는데 그게 버거운 사람도 있어요. 예를 들면 과거에 매일 밤 야근을 하고 와서 실습한 분이 있었어요. 다행히 그분은 숙직이니까 괜찮은데 이제 밤에 막 12시간씩 기계를 막 돌리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실습한다는 거 이건 안 돼. 체력적으로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이게 사람이 이 뇌에도 이 여유가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지.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지난달에 한 분도 막 직장 생활을 심하게 남편이 실직이 되니까 심하게 하고 탈진된 상태에서 실습을 시작하고 끝나자마자 취직을 하고 이런 스케줄을 짜오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건 좋지 않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지난달에는 딱 두 분이 있었어요. 그렇게 실습하기 전까지 풀로 직장 생활을 세게 하고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우리가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들은 12시간씩 일해요. 그러니까 과중하죠.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준비가 안 돼. 체력이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의 여유가 안 되고 그다음에 실습이 끝나도 여유가 안 되고 바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러다 보면은 이 멘탈에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여유가 좀 있으면 좋은데 삶의 여유가 없어요. 좀 미리 예습도 좀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와요. 예습 전혀 안 하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 아니잖아. 왜냐하면 2달 전에 계약서 썼거든 예습하기로. 근데 그걸 모르고 오는 거야. 이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오는 거야. 두 장은 찍었는데 그걸 안 읽어보니까 내가 예습을 해야 될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.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도 내가 예습을 안 했으므로 버겁다라는 걸 몰라.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. 예습이 잘 될 필요가 있어요. 예습. 그래서 그 행복한 사람들 추천했죠. 이 사람들은 예습이 너무 잘 돼서 아주 행복한 거야. 그리고 실습 끝나고 이제 1년 됐는데 지금도 복습을 해, 이 사람들이. 행복한 거예요. 그게 행복한 거예요. 공통점이 이 실습을 매우 즐긴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제 좀 즐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어떤 사람은 실습하고 졸업해야 되는데 저는 30일 동안 졸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왜? 자기가 프로포즈를 한 거 있는데 그 결과를 다 보고 결과 보고서 쓰고 하겠다고. 얼마나 행복하면 그러겠어요. 요즘에 이제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게 있죠. 몇 년 전에 뭐 테슬라 주식이 확 올라온 적이 있는데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탄소 기업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기업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탄소 기업 아니네? 그럼 떨어지는 거야.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민도가 높아진 거예요. 저 기업이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로드맵이 잘 짜 있느냐?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즘에 ESG 경영이라고 해요. ESG 경영 그 말을 많이 해요. 각 기업 회장들이 우리 ESG 경영은 이제는 최우선 목표다. 옛날에는 재정 건전성, 매출액, 이익 구조 이것이 넘버원이었는데 이제는 뒤바뀌었다. 그 E가 뭐냐면 environment예요. 환경을 생각하냐. 기업 미래 계획이 환경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냐. 소셜 사회에 공헌하냐. 거버넌스
그래서 인터넷 내가 많이 뒤져봤는데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단어를 99% 지배 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. 난 이거 불만이야. 왜 그 박사들이 이 단어 하나 제대로 번역을 못하냐? 경영학 박사들이 지배 구조, ESG 지배 구조. 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. 용어를 거버넌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공공성이 있는 공공성, 공공지배. 과거에는 기업을 주주가 지배했는데 이제는 그 수준이 높아진 국민, 세계 시민의 공공성. 이 회사가 내년도 5개년 계획이 얼마나 공공성에 대한 인지가 잘 돼 있냐. 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과 이제 연관 짓는 거예요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해피 바이러스가 되려면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.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기업.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친환경 차라고 생각 안 해요. 왜냐하면 전기차는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 가지고 쓰잖아요. 우리나라 발전소의 90% 이상이 화력 발전이에요. 네. 석탄. 그러니까 환경을 굉장히 해치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옛날에 유행하던 뭐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 설치한 것은 그보다 나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좀 그래서 전기차가 뭐 저탄소라고 하는데 배출을 덜 하는 것뿐이죠. 예, 도시에다가 배출을 덜 하고 외곽 지역에 배출을 많이 하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환경 보호를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도 많죠. 저 같은 경우 재활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죠. ESG 정책 얼마나 공공의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지적 훈련도 해야 돼요. 지적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꾸 이 전기차는 뭐 탄소 배출을 안 하는 무공해 뭐 무균 어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. 수소차가 좀 나은 것 같아요. 수소차 그런 면에서는. 그래서 우리 아동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그 아이들이 아토피 심해요. 아토피 심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그 아이들 인바디를 했더니 아동 87%가 초고도 비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리실에서 오늘 고기를 사오면 이 고기를 끓여가지고 기름기를 다 빼서 내일 써요.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. 맛이 없어요. 기름 싹 빼면 맛없어. 소고기 마찬가지. 그런데 우삼겹 차돌배기 끓여서 콜레스테롤 제거하고 또 끓이면 또 나온다는 거야. 물론 이제 콜레스테롤 적당히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 상황이 심각하니까.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철들어가지고 어떤 애는 30kg 빼고 다시 요요 돌아오고 어떤 애는 자기 몸무게 30% 이상을 빼버리고 이건 과한 거예요. 이건 과한 거야, 그렇죠? 본 아이들은 다 말르라고 봤는데 네, 아주 심하게 빼서 그래. 그래서 하여튼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일단 기름의 맛을 들이면 일단 비만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. 아예 어렸을 때부터 단 거하고 친숙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기름진 거하고 친하지 않게 해서 아주 된장 김치찌개로 해가지고 쫙 가는 것도 그럼 필요하고. 우리 애들처럼 말라. 네. 오늘도 수고하시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